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선생님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아동간호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한 8챕터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요점 정리 저랑 다 하셨었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고 나한테 취약한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장 첫 번째 첫 번째는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성장과 발달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신생아에 대한 어떤 성장과 발달, 정상적인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과 더불어서 어떤 고위험 신생아의 성장 발달이 어떤지 그것과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정상 신생아의 어떤 생리적 발달이나 성장을 잘 캡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아의 성장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영아의 성장 지표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장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영양 상태, 영양 발육 상태이겠죠. 그럼 영양이나 이런 발육 상태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뭘까요? 바로 체중이겠죠. 여기 보시면 지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두뇌 발달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어떤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만 재는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두위죠. 그래서 두위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영아의 성장 지표가 되는 건 바로 두 번째 체중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아가 3kg에서 9kg이 되면 정상 발육이라고 볼 때 몇 개월인가? 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영아 딱 12개월이 됐을 때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12개월이 되면은 자, 12개월이 됐을 때 체중은 몇 배가 되나요? 3배가 되죠. 그 다음에 신장은 몇 배가 되나요? 1.5배가 되죠. 그래서 요 문제를, 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푸는데 무리 없이 풀 수 있겠죠. 3kg에서 9kg 됐다면 딱 3배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답은 바로 12개월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영양 상태와 단기간의 성장 지표를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양 상태와 또는 성장 지표를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체중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필수적인 역할 요소들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규칙, 일관성 있는 태도, 강화, 부모의 권위 이렇게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규칙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일관성 있는 태도 되게 중요하고 부모가 막 이럴 때 저럴 때 계속 바뀌거나 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어떤 규칙이라든가 룰이 다르다라든가 이러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강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 강화도 있고 부정적 강화도 있는데 보통 교육 심리학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칭찬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강화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뭔가요?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만큼 아이의 행동을 좋은 행동을 강화하는 건 없겠죠. 그래서 강화 되게 좋은 거고요. 리을에 보시면 부모의 권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솔직히 교육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부모의 필수적인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오히려 아이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견해이다. 옳은 것은 이런 문제 꼭 출제되죠, 여러분들. 성장과 발달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차이점 이런 것들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유전적 요소라든가 환경적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타 물리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한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 발달이란 유기체와 기관의 양적 증가, 또 구조적 정화, 기능의 유능화이다. 여기 양적 증가, 구조적 정화, 기능의 유능화이다.
더 읽어볼게요. 개체의 성장 발달은 각 고유한 특성, 최적 혹은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장 발달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통합된 전체로서 이루어진다. 네,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다 같은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성장 발달이랑 유기체와 기관의 양적 증가도 해당이 되고 구조적 정화라든가 기능의 유능화. 그러니까 양적 증가는 우리 여러분들 배우셨듯이 성장을 말하는 거고 어떤 기능적 증가라든가 구조적 정화 이런 것들은 발달에 해당이 되겠죠. 기억을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간주하시면 될 것 같고 개체의 성장 발달은 각 고유한 특성이나 최적 혹은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각 개체마다 성장 발달이 다 다르죠.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맞는 예제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성장 발달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통합된 전체로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이죠. 리을에 보시면 성장 발달은 학습과 훈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학습과 훈련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장 발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 어떤 또 물리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리을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제외한 1번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학령기의 발달 단계 중 프로이드, 우리 많이 나오죠? 여러분 꼭 숙지해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네. 각각 학자들마다 서로 어떤 발달 단계에 대해서 각각 관점이 다르죠.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성적 발달을 얘기를 했고, 에릭슨은 사회 심리적 발달을 얘기를 했고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번 학령기에 각각 학자들의 발달의 관점에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학령기라고 했어요. 학령기면 여러분들 몇 살인가요? 6세부터 12세까지를 얘기를 하죠. 요때는 성적인 관심은 잠재기 또는 잠복기라고 해서 잠시 좀 주춤한 상태이고 요때 아이들은 어떤가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집단을 알게 되고 어떤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되고 경쟁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피아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량 개념이라든가 서열이라든가 아주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발달의 얘기를 한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적 관심이 잠시 줄어드는 잠재기 그리고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로 봤을 때는 요때 어떤 게 형성이 되나요? 근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패하면 뭐가 형성되나요? 열등감이 형성되죠. 그래서 근면성. 그다음에 피아제의 아주 논리적인 그런 발달 단계에 이르르는 단계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잠재기, 근면성, 구체적 조작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재기라고도 하고 또는 잠복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7번째. 아동 성장의 발달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성장과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숙지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환경적 요소가 유전적 요소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느 한 개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적 요소, 유전적 요소 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조금 틀리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부모 역할에 영향을 준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네. 가족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어떤 가족의 분위기 또는 부모의 양육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다르게 성장을 하죠. 대부분 대중매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죠. 대중매체가 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아니고요. 리을, 절대적 빈곤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어쨌든 빈곤은 좋지는 않은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 양육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네, 니은과 리을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부모 역할에 영향을 준다. 절대적 빈곤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로 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성장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계속 성장 발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 반응으로부터 특수한 부분 반응으로 분화 발달한다.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큰 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작은 근육이 발달하고 전체가 발달하고 미세가 발달하고 두미 방향으로 발달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억은 아주 좋은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크게 차이가 있다. 맞죠?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되게 자라는 애들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다 개인에 따라 성장 발달이 아주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다. 맞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두미 방향 또는 원위부에서 근위부인가요? 근위부에서 원위부인가요? 근위부에서 원위부, 즉 전체에서 말초, 심부에서 말초, 큰 근육에서 미세한 근육 이런 어떤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유전적인 것이 환경적 요소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이거 아까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죠.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9번 11개월의 아이를 지지해 주어도 앉지 못한다고 부모가 걱정하고 있다. 이때 간호사의 적절한 반응. 자, 여러분 11개월이면은 아기가 어떤 발달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나요? 이미 혼자 서서 걸을 준비를 할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해 주는데도 앉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지해 주어서 앉는 거는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좀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물론 조금 늦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신경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각각 개월 수대로 아이의 어떤 발달 단계, 3개월에는 뭘 해야 되고, 5개월에는 뭐 해야 되고, 6개월에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다음 10번 4세대 아동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이라고 했어요. 4세. 일단 4세에 대한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봤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가위를 사용해서 그림을 잘라낸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줄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줄넘기를 할 정도는 아니죠. 줄넘기를 할 정도면 6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적어도 학령정기 말이나 학령기는 돼야지 줄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옷을 혼자 입고 벗는다. 요거 맞는 말이죠. 4세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옷을 입고 벗는 거가 가능하고 또 가위를 이용해서 그림을 자르거나 이런 가위질을 할 수 있는 거, 또 한 발로 깡총깡총 뛸 수 있는 거, 공 던지기를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를 4세 아동이 할 수 발달 단계별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리을, 스케이트를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니은과 더불어서 줄넘기와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령 정기 말이나 또는 학령기가 돼서야지만, 그러니까 6세 이후가 돼서야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영아기 아동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적 발달 과업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아기면은 여러분들 12개월까지죠. 요때 어떤 사회심리적으로 에릭슨이죠. 에릭슨 발달 이론상에서 영아기 때 형성되는 게 뭔가요? 바로 신뢰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실패하면 불신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신뢰감 대 불신감, 즉 신뢰감입니다. 12번 아이가 무언가에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때를 쓰다가 울다 지쳐 쓰러지는 현상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예제들을 다 보세요. 예제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더니 눈치채셨나요? 유아기 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분증, 이식증, 틱, 분리불안, 분노발작
다 유아기의 특성이에요. 유분증. 대소변을 가릴 나이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을 본다라든가 약간의 퇴행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이외에 흙을 먹는다라든가 종이를 먹는다라든가 이런 약간의 섭식장애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수의적인 막 근육 운동,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약간 심리적 갈등에 의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든가 근육 운동을 보이는 걸 우리가 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영아기 때부터 시작됐던 분리불안이 유아기 때도 계속 남아있죠. 분리불안. 부모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분노발작. 정답은 분노발작인데요. 분노발작은 아이가 자기 욕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떼를 쓰고 말 그대로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이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유아기 때 가장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단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게 독립심이에요.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성과 더불어서 독립심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말 미운 3살, 미운 4살이란 말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여기 떼를 쓴다. 불안할 때,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 떼를 쓰다가 울다 지쳐 쓰러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분노 발작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 이외에도 유아기 특징이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퇴행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고집. 굉장히 고집이 세죠. 그리고 장난감도 자기가 늘 갖고 있는 장난감만 고집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베개만 빌려고 하고 자기가 늘 썼던 침구류만 쓰려고 하고 이런 아주 특징적인 상징적인 유아기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 감정.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양가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요때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게 뭔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퇴행과 양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싫어해요. 의사를 물어봤을 때. 너 밥 먹을래? 싫어. 그럼 먹지 마. 싫어. 무조건 싫어. 거부를 위한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절증 또는 거부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유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12번은 12번 분노발작이라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기의 그 유아기에 맞는 발달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유아기의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 심리적인 또는 놀이 또는 어떤 도덕성 발달 이런 거에도 다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13번 아이의 분노 발작 시 부모의 행동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아이의 주 목적은 뭘까요? 바로 관심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엄마가 편승해서 막 이렇게 달래려고 하고 또는 막 혼내키기도 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더 그 행동에 어떤 강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단 주변에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적절하게 무관심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어머님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분노 발작인지 혹시라도 얘가 격려를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현명함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14번 에릭슨의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아기 때 신뢰감 대 불신감 맞죠? 유아기 때는 뭔가요? 우리 쓰면서 해볼까요? 영아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그다음에 유아기 때는 뭔가요? 유아기 때는 주도성이 아니라 뭔가요? 자율성 대 수치감. 유아기 때 가장 특징이 자율성,
심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학령기 때는 뭔가요? 학령기 때면 6세에서 12세인데 근면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이때 굉장히 학습적인 어떤 지적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죠. 그래서 근면성 대 이게 만약에 실패가 되면 열등감을 느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초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생 학원을 하루에 막 4개, 5개 막 다니고 일요일 날도 쉬는 날도 없고 가장 대학생보다 더 바쁜 게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령기 아동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근면성이 만약에 실패하고 좌절되면은 열등감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친밀감이 아니라 뭔가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자,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겠죠. 네, 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기억과 디귿이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영아기 때 가장 흔한 사고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아기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제 영아 돌연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아기가 이제 호흡을 못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아이가 갑자기 죽는다라든가 사망을 한다라든가 또는 가장 흔한 사고는 이물질 흡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물질 흡입이 됐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되는지도 시험에 왕왕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18개월 된 유아의 배변 훈련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18개월 되면은 이제 배변 훈련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죠. 자, 대변 훈련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되나요? 12개월에서 18개월에 시작해서 네,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소변은 보통 16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18개월 때 최고조를 이루다가 24개월에 완성이 되죠. 18개월이면은 웬만큼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가리지는 못하죠. 그리고 밤에 대소변을 가리는 건 더군다나 4세가 되어서야지만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정답은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큰 질환이 있거나 뭔가 큰 어떤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거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17번 유아기의 특징은 우리 아까 유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자 유아기면은 우리 여기 항문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유아기면은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 뭘까요? 바로 대소변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아기면은 우리 1세부터 3세까지죠. 항문기적 특징을 가지고 배변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 발작을 보인다. 우리 익히 보았죠. 굉장히 독립심도 강하고 자율성도 강하고 또 고집도 강하고 그래서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막 때를 쓰거나 울거나 쓰러지는 분노 발작을 보이는 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는 집안일을 따라한다. 타인을 모방하는 거를 타인에 대한 모방 또 역시 유아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이성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건 딱 봐도 어떤 발달 단계의 특징인가요? 이거는 바로 학령 전기죠. 3세에서 6세.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동성부모를 동일시하면서 갈등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쓰기도 하고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이성의 부모에 대한 굉장히 애정, 집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승화시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인가요? 학령 전기 3세에서 6세 즉 이때 어떤 게 형성이 되나요? 바로 주도성 대
죄책감이 형성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렸고요. 유아기의 특징은 기역, 니은, 디귿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개월 된 영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7개월. 자, 7개월이면은 일단 한 손으로 장난감을 잡을 수 있다. 어떨까요? 일단 더 볼까요? 장난감을 당기고, 장난감을 밀고 당긴다. 아, 여기 밀고가 빠졌네요. 밀고 당긴다. 장난감을 밀고 당긴다. 딸랑이를 쥐고 흔든다. 정목 2개를 쌓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7개월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잡아줬을 때 스스로 앉을 수 있고 길 수 있는 그런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기어 다닐 수 있고 잡아줬을 때 앉을 수 있고 이런 단계다라고 봤을 때 지금 한 손으로 장난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장난감을 잡을 수 있다. 요거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을 밀고 당기는 거는 이거는 이미 한 13개월에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된 이후에 가능하죠. 딸랑이를 쥐고 흔드는 것도 7개월 아이가 할 수 있죠. 잡고 흔드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정목, 블럭 2개 정도를 쌓을 수 있는 것도 적어도 한 15개월 이후에, 그래서 16에서 한 18개월 정도의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보시면 되고요. 니은과 리을은 적어도 16개월 이후에 발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들 정리 한 번에 잘 해두시면은 자꾸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첫돌 아이의 장난감으로 적당한 것은 첫돌이면 이제 12개월이죠. 12개월이면은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 딸랑이, 곰인형, 장난감 전화, 밀고 다니는 장난감, 모빌. 딸랑이나 모빌 같은 경우는 너무 개월수가 낮을 때 장난감이고 특히 밀고 다니는 장난감 같은 것들이 정답은 4번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첫돌이면 12개월이고 이제 13개월, 14개월 이렇게 접어들 텐데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죠. 걷고 또 장난감을 끌고 다니고 계단도 오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밀고 다니는 장난감을 미리 사주는 게 좋겠죠. 물론 12개월에 장난감을 스스로 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리 사주게 되면 앞으로 발달 단계에 대비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개월수가 5개월 이하의 어떤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18개월 된 영아의 이번 사정시 장난감은 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밀고 당기는 장난감 이미 보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장난감 좋죠. 그다음에 동물 그림책 글씨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림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 시각 발달에도 좋고 감각 발달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장난감 전화기도 적절하겠죠. 그런데 여기 리을에 보시면 답이 미리 나왔네요. 종이 자르는 가위라고 했는데 아까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를 오리는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발달 단계는 아까 특성상 몇 살이라고 했나요? 4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을은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보시면 됩니다. 21번 아동 성장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아동기 전 과정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 어떨까요? 자, 우리 성장 발달의 특징을 또 소환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 개인차가 물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장 발달을 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각 기관별로 유난히 많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익히 배우셔서 아시죠? 일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성장 발달이 빠른 시기가 언젠가요? 바로 영아기하고 사춘기죠. 이때는 성장 발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틀린 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적의 발달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요거 좋죠. 맞는 말이죠. 성장에는 특정 위기가 있다. 요것도 맞고요.
성장률과 유형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 여러 가지 뭐 교육에 의해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또는 뭐 영양 상태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 발달은. 그다음에 개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순서적으로 진행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꼭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어떤 순서가 있고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22번. 학령기 아동의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령기면은 6세에서 12세 해당되고 근면성 대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아까 제가 초등학생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래 친구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죠. 그리고 조직의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뭐 룰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득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리더가 또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막상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에 의하면 잠복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성적 관심은 거의 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년배 이성 친구가 많다는 틀린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에 더 관심이 많고 그렇게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또래 집단을 형성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즐겨 하죠. 그래서 지금 동년배 이성 친구가 많다라는 게 틀린 말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또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집단이나 단체에 충성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여태까지 뭐 유아기도 그렇고 학령 전기도 그렇고 여태까지 약간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전조잡기의 특징이잖아요. 피아제. 이제 그러다가 학령기가 되면은 요때쯤 되면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은 굉장히 집단이나 단체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을 하거나 또 협조하거나 이런 아주 능동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되고 논리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가족보다 친구를 좋아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친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친구, 이성 친구가 아닌 동성 친구를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성공과 승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때 굉장히 형성되는 또 다른 사회 심리적인 어떤 발달의 특성이 뭐냐면 경쟁의 속성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리는 거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1번이 지금 틀리는 문제입니다. 동년배 이성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동성 친구가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DDST 검사를 할 때 화나의 부모가 무엇을 알기 위해 하는 검사냐고 물을 때 간호사의 답변으로 가장 옳은 것은 DDST는 여러분들 덴버 발달 선별 검사죠. 덴버 발달 선별 검사. 그래서 1개월부터 6세까지 하는 검사죠. 가장 광범위 검사예요. 그다음에 영역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생후 1개월부터 6세까지의 어떤 발달 단계를 알 수 있는, 발달 상황을 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검사죠. 굉장히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4가지 영역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개인과 사회 영역, 그 다음에 언어 영역, 그 다음에 미세, 운동과 적응, 그 다음에 전체 운동. 자, 여러분들 영역, DDST의 영역도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영역을 통해서 영유아의 발달 어떤 상황을 보는 아주 적절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검사를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신체 기능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측면이라든가 사회성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죠.
아동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어떤 발달 단계라든가 발달 지연을 알아보기 위한 광범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2번은 옳은 답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3번이 정답이네요. 발달 지연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요걸 정답으로 보시면 되고 아동령 지능 검사, 아동과 같이 하는 놀이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DDST의 그 대상 연령이라든가 이게 어떤 검사인지 목적 또는 검사 영역 등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24번입니다. 생후 6개월 아동의 발달 상태를 사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발달 소견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붙잡아 주어도 당연히 일어설 수 없겠죠. 6개월이면 겨우 잡아줬을 때 앉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정상적인 발달 소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어다닐 수 없다. 기어다닐 수 있는 건 7개월에서 9개월에 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네,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집을 수 없다. 네, 요것도 보통 10개월 정도에 할 수 있는 발달 특성이기 때문에 요것도 정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은 다 6개월 아이가 당연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주먹을 꽉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쥐는 반사, 잡는 반사, 파악 반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생후 한 1개월에서 시작돼서 3개월 정도면 소실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주먹을 꽉 쥐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신경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검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발달 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을입니다.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네, 여러분들 그 사회심리 발달이라든가 정신분석학적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이라든가 인지 발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7개월 된 영아에게 완료되어야 하는 예방접종은 우리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우리 DPT 추가 접종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 접종이 아니라 추가 접종. 기본 접종은 2, 4, 6개월이죠. 그렇죠? 뇌염 초기 접종 12에서 36개월이죠. MMR은 뭔가요? MMR이 뭐죠? 홍역, 볼거리, 풍진인데 이거는 15에서 12에서 15개월이죠. 네. 그리고 DPT 추가 접종은 보통 DPT가 이제 2, 4,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접종이 15에서 16개월이고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 그 다음에 11세에서 12세에 또 추가 접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7개월 된 영아라면은 어떤 게 완료돼 있어야 되나요? 자, DPT가 완료가 돼 있어야 되겠죠. 2개월, 4개월, 6개월에 2개월 간격으로 3차례 하는 DPT 기본 접종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소아마비 예방접종 시기와 접종 간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생후 1개월 전부터 2개월 간격, 소아마비는 2, 4, 6개월, 2개월 간격으로 3차례 하는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생후 2개월 간격으로 한다. 그래서 2, 4, 6개월. 여러분들 2개월, 4개월, 6개월 하는 예방접종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거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뭐가 있나요? 반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볼까요? DPT, 소아마비, 뇌수막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폐렴구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같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량 DPT,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죠. 접종한 2개월 영아의 엄마 교육이 올바른 것은 요거는 7일에서 10일간 피부 팽만, 피부가 이렇게 부어 올랐는지를 관찰하는 거 요거를 해두시면 됩니다. 29번 한 번 질환을 앓고 난 후에 영구 면역을 얻을 수 있는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한 번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항원이 몸 안으로 체내에 들어왔다가 내가 항체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죠. 자연 능동 면역이 되는 질환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100일에 자연 능동 되죠.
홍역 되죠. 성홍열도 되죠. 일본 뇌염도 자연 능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고요. 자연 면역이 되는 질환들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두창이라든가 또는 폴리오, 그다음에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그다음에 수두. 네, 이런 질환들이 다 네, 자연 면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도 맞추시지만 자연 면역이 되는, 자연 능동 면역이 되는 질환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30번. 5세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가 고려해야 할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저기 놀이에 대한 문제가 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영아기 때는 어떤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어떤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학령 전기, 그 다음에 학령기 때 각각 어떤 놀이를 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영아기 때는 독립놀이를 하죠.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죠.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평행놀이를 하죠. 여러 아이들 모아놔도 그냥 마이웨이, 혼자 놀기를 좋아하죠. 즐겨하죠. 그래서 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도 자기는 혼자 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평행놀이를 하고, 학령전기부터 드디어 또래 집단에 대한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연합놀이를 하죠. 하지만 이때 뭐 룰이 있다라든가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든가 이렇진 않아요. 단순히 그냥 같이 연합놀이를 모여서 그냥 또래 집단이 모여서 그냥 놀이를 할 뿐이죠. 근데 이제 룰이 형성이 되고 어떤 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할 줄 알고 어떤 규칙이 생기게 되고 이런 규칙놀이를 하게 되는 게 바로 학령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규칙놀이 또는 서로 어떤 단체 목적을 위해서 협동을 하기도 하는 협동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단계별로 놀이의 변화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 어떤 놀이들을 해나가고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이것도 이제 사회성의 사회적 발달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연합놀이 하는 거 맞죠? 학령전기니까. 지금 5세면은 딱 학령전기죠. 그래서 연합놀이를 한다. 맞고요. 성적인 놀이에 흥미를 갖는다. 요 시기에는 난근기라고 해서 굉장히 성적인 관심이 많고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성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억제, 투사 등의 방어 기전을 사용한다. 네, 요때 이제 형성되는 게 바로 뭐 솔선감대, 죄책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심리적 갈등들을 여러 가지 억제, 투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어 기전을 통해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죠. 이것도 맞습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퇴행적 행동이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다. 갈등에 대한 어떤 표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5세 환아, 학령전기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세 환아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서 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 아동의 대소변 훈련과 관련하여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대소변 훈련 시기는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고 18개월에 소변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능하죠. 우리 소변 훈련은 보통 16개월부터 시작은 합니다. 그러면서 24개월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맞고요. 야간의 소변 조절은 4세에서 5세 때 완성된다. 그러나 야간에까지 조절을 하는 거는 4세에서 5세 때 완성이 된다. 이거 맞죠? 너무 엄격할 경우 아동에게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대소변 훈련에 이것도 훈육 방법의 하나잖아요. 대소변 훈련의 어떤 방식이, 부모님의 어떤 방식이 아이의 그 장차 미래의 성격 형성 행정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2세가 되어서야 충분히 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된다. 이것도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4개월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으로 2세가 되면은 대소변은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보시면 됩니다. 32번. 30개월 된 아동의 발달 단계를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30개월 됐으면 딱 유아기에 해당되죠. 또 이때 대소변 훈련을 하는 학문기이면서 에릭슨에 의하면은 자율성, 수치감이 형성이 되고, 피아제에 의하면은 전조작기에 전조작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세에서 7세에 해당이 되는 마술적 사고를 하고 물알론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직관적 사고를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6개월 된 영아에게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자, 6개월 된 영아면은,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B형 간염은 생후 1주 이내에 하죠. 그 다음에 DTP는 기본 접종 볼게요. 2, 4, 6개월. MMR은 12에서 15개월. BCG는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시행을 하죠. 일본 내염은 12에서 36개월에 시행을 하죠. 그러면은 6개월 된 영아에게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뭐가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DTP가 정답이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34번. 학년전기 아동의 놀이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학령전기 아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합놀이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놀이를 통해 존경, 정의감, 동료의 역할 분담 등을 배운다. 일단 이거 놔두고요. 규칙이 있는 게임이나 컴퓨터에 계속해서 열중한다. 자, 여러분들 규칙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구사할 줄 알고, 규칙을 만들 줄 알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지킬 줄 알고, 이런 시기는 이미 협동놀이를 할 수 있는 또는 규칙놀이를 할 수 있는 학령기 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아니네요.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놀이에 흥미를 보이죠. 학령 전기면 드라마틱한 그런 타인을 모방하는 그런 놀이에 굉장히 빠져들기도 하고 놀이를 되게 즐겨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논다. 네,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네.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보다 혼자 하는 놀이를 즐긴다. 일단 3번, 4번은 틀린 예제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보다 혼자 하는 놀이라는 키포인트인데 이거는 어떨 때 특징인가요? 유아기 때 특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은 학령기 때 특징, 3번, 4번은 그냥 엉뚱한 말이고 5번은 유아기 때 특징이기 때문에 학령 전기, 3세에서 6세 아동 놀이의 특성은 연합놀이이면서 놀이를 통해 존경이라든가 정의감, 동료의 역할 분담 등을 배우기 시작을 하죠.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5번 볼게요. 아동의 언어장애가 의심되는 것은 이 소리를 내는 2개월 영아. 여러분들 2개월이면 2, 3개월이면 한참 옹알이 할 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5세 아동이 충분히 말을 잘하는 나이긴 하지만 간혹가다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정상적인 모든 아동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을 정확히 못하는 12개월 아동, 당연히 정확하게는 못하겠죠. 발음이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5세 아동이 엄마 집에 가 한다. 요거는 뭐 맞는 거죠. 괜찮은 거죠. 의자 위에 공을 갖다 놓으란 말을 못 알아듣는 7세 된 아동. 이미 7세면은 말을 굉장히 잘해야 할 나이인데 완벽하게 해야 할 나이인데 거의 성인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장애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